자, 건진법사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건진법사 아주 통이 크세요. MBC도 없애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죠. 네. 그럼 MBC 탄압이 건진법사가 얘기해갖고 된 걸까요? 기사에 보면 윤석열이 했다는 말이에요. 자,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함께 YTN 인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이 MBC 없애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윤영호 씨한테 했다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MBC 내년에 없애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시라 했다. 좌파 방송과 여론을 잘 다스려야 한다. 라는 취지로 이 윤영호 씨한테 통일교 윤영호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자, 이 얘기가 언제 나왔을지 여러분 바로 상상되시죠?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1차원적인 애들이잖아요. 승질나면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언제다? 2022년 9월 21일 뉴욕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거 MBC가 보도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공포정치, 피바람 이런 걸 보면 건진한테는 우리 내년쯤 계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뭐 요런 얘기를 사전에 좀 던져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건진법사가 지금은 검찰, 경찰 모두 동원해서 법치로 가야 한다. 공포 정치도 좋으니 피바람 일으키는 것도 좋다. 결과적으로 정 안 되면 군홧발로 깔아뭉개서 MBC 간판 떼버리겠다라고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면 갖고 있는 거를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부추겼겠지. 이거 MBC 깔끔하게 이번에 없애가지고 이거 통일교에다가 한 5천억에 팔아먹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YTN이 2,400억에 팔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YTN 파는 공공가격이 얼마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송 작가가 판단할 때 그때 기업 가치로 따지면 한 450억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송 작가가 빚내 갖고 인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었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린 겁니다. 2,400억이. 근데 이 2,400억을 팔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그 대부분의 그 돈을 쥐고 있었던 게 한전이랑 마사회이기 때문에 한전이나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건 쥐고 있어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 그냥 종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로 유지하고 있던 거를 2,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통일교회는 공식적으로 3천억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부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 600억이 어디로 경비로 센 거 아니냐? 수수료로 센 거 아니냐라고 송 작가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한 내용들 안에서 뒤져보면 유진하고 통일교에 투자된 돈들의 흐름을 찾아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큰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 6분 전에 나온 한겨레 단독을 보니까, 통일교가 YTN 인수를 시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통일교 본부장이 보수적 언론사가 김건희한테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도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한전 마사회 보유한 이 YTN 지분이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나가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 통일 대통령 얘기가 남북 통일 대통령이 아니고 통일교의 배후를 입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미 김건희를 대통령을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통일교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일교는 이 계엄을 미리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내란 공범 아닌가요? 당연히 내란 공범인 거죠. 네. 그리고
이 계엄 이후에 이제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일본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계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나름의 네트워크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극우 쪽 같은데 관련해서 다 찾아야 돼요. 통일교 이번에 내부적으로 형제난 하다가 지금 뭔가 새로운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 김건희하고 권력을 나눠 갖기로 손잡았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의 5대 이익은 계속해갖고 지금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이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윤영호가 청탁한 그 시점과 맞물려서 2022년 6월에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추경호가 그랬습니다. 추경호를 잡아다 독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금액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빨리 감사해갖고 결과 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엊그제 지시했으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고를 미루면서 이것들이 차일피일 은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자료 조사하면 보고 그냥 옛날처럼 어디 창고에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검색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결과가 외부로 나오지 않은 거 보면 뭔가 충격적인 결과가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요거 유야무야 안 넘어가도록 끝까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22년 6월 13일에 차관 지원 한도가 15억 달러로 늘었고요. 그리고 5개월 후인 11월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캄보디아 순방을 갔거든요. 그럼 돈을 빼러 갔을까? 그렇지, 확인하러 갔겠지. 이제부터 여기 메콩강 한답시고, 왜냐면 그 시점이면 도이치 파이낸셜이 현지의 은행을 개설할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현지에 엄마 이름으로 은행까지 해놓고, 왜냐면 교민들 얘기하면 이미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최은순이가 들어와서 은행 인수했다고. 그래서 처음엔 그게 낭설인 줄 알았어요. 최은순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캄보디아 가서 은행 인수를 왜 하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캄보디아에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얘들은. 15억 달러면 2조가 넘습니다. 2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돈이 그 다음 년, 24년, 요때까지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자, 대선 전에 펜스가 우리나라를 여러 번 왔습니다. 저거 왜 오지? 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안 좋아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무려 3번이나 왔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초청료를 종교단체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통일교가 7억 냈고요. 극동이랑 그 조선일보는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거마비는 준 것 같아요. 네. 자, 2022년 2월 그 20대 대선 직전입니다. 통일교가 7억 원을 주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한국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인 극동방송도 거액을 주고 펜스를 한국에 데려왔다고 하고요. 또 7월에도 한국에 왔는데 이때는 조선일보가 돈을 댔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오바마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클린턴도 많이 다니죠. 네. 뭐 힐러리 클린턴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 선출직 공무원을 해봤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을 해봤자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경력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강연이랍시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누가 왔다라고 할 때 그 기사는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뭐 온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얘기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항상 어느 쪽에서 돈을 댔는지를 봐야 된다. 한두 푼 받아서 올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썰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펜스가 2023년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거기도 공직자 재산신고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재산신고 과정 중에 공직자 윤리청에 한 거 보면 2022년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사이에 세 군데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13억 원을 강연료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7억 냈으니까 나머지 둘이 6억을 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극동방송 조선일보. 그러면 뿜빠이에서 냈다고 치면 3억 낸 거예요. 그럼 왜 통일교는 7억이고 극동방송이랑 조선일보는 왜 3억이었을까? 왜 이게 싸게 해줬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극동방송과 조선일보는 패키지로 묶여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통일교는 단독이고 얘네들은 패키지로 요걸 묶은 게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회가 또는 그 신문사가 이 명사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데 물론 공짜로는 안 오겠지만 7억, 3억, 6억, 총 13억 이 정도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도 웃기는 거고 어떻게 회계 처리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새끼들이 올 때마다 윤석열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펜스가 3번 왔잖아요. 3번 다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대선 후보일 때, 대통령 당선자일 때, 대통령 신분까지 해서 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트럼프한테는 걔 알로 보인 거죠. 내 경쟁자인 펜스를 만나 네가. 이거 뭐 정치적 관념도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랑 평생 살 줄 알았지. 바이든 재선되고 네 임기 내내 바이든이랑 같이 할 줄 알았지. 너는 진짜 국제 감각 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펜스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하고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게 언제였냐면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그 폭동이었거든요. 폭동이 있었죠. 자, 그 전에 사실 트럼프는 야, 나 이거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펜스 네가 이거를 인정하면 안 돼. 그런데 펜스는 트럼프하고 결별할 결심을 이미 하고 깔끔하게 도장 때려줘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펜스 저 나쁜 배신자 새끼 이러면서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상극이었어요. 트럼프하고 펜스는. 근데 그 상황에서 봤다는 거는 그냥 바이든에 올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시부터. 자, 여기까지 1부 하고요. 힐링타임 갖고 와서 2부 추가로 특검에서 드러나고 있는 조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